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가 간다. 저는 DJ 다혜입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오늘은 제가 시 한 편 읽고 시작할게요.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인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시 한 편 듣고 왔습니다. 자,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시작할게요.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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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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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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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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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You are always breathing in my mind. 가슴 한구석이 시려워. Oh baby I'm missing you every night. 네가 그리워. 나 외로웠나봐. 네가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봐. 참 보고 싶나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봐. 아직인가봐. 사랑하나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힐링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원시울림 낭송회 회장 심춘자입니다. 수원시울림 낭송회는 낭송 문학을 보급하고요. 그리고 낭송을 통해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좀 위로하고 힐링하는 그런 모임을 하자고 해가지고 네. 1912년 벌써 10년 넘었어요. 네, 여기 생긴 지가. 네, 결성한 지가.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나 보건소나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오프닝 낭송을 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네. 중단돼서 지금은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네. 지금 열심히 또 연습도 하고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슈센터 안에 있는 수원 시울림 낭송회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회장님이십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럼 이 동아리를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죠? 제가 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네. 신앙송 테이프 듣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 계기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네. 국어 선생님께서 신앙송 테이프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멋들어지는 성우들이 낭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정말 한동안 가슴 아리를 했어요. 막 절절한 시어를 정말 초콜릿 같은 목소리로 막 낭송을 하길래 네. 그냥 흠뻑 빠져있다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가지고 이런 신앙송 강좌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문을 두드리게 됐죠. 네. 이렇게 학생 때도 시를 좋아하실 거죠? 그쵸. 그때는 다 문학 소녀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읽으면 막 감명받고 눈물 흘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동아리에 들어오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활동하신 게? 그러니까 10년이 벌써 넘었죠. 거의. 그럼 초창기 멤버세요? 아예 창단은 12년에 했는데 제가 13년부터 배웠어요. 12년에 창단했는데 13년. 그래도 거의 초창기 멤버시네요? 거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1분이 계세요. 그러면 활동하신 지는 거의 다 오래되셨나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공부하다가 시울림 회원들이랑 같이 하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다 활동들을 다 나오세요? 보통? 정기 모임은 정기 모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정기 모임은 100% 나오고 우리가 매주 휴 동아리 휴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 몇 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네, 2시간. 도란도란 동아리방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스터디 할 때는 시를 시 낭송을 하려면 내가 충분히 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 분석을 하는데 시를 읽고 또 내 시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감상을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송의 실제에 대해서 테크닉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주 공부를 하고 있고 정기 낭송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매월 3번째 화요일 날? 네, 그때는 낭송회를 하죠. 아니 그럼 멤버들끼리만? 멤버들끼리 할 때도 있고 관객 동원해서 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좋네요. 그럼 아무나 가서 와서 그렇죠. 근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왠지 시 이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 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소가 항상 여기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3.1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1운동 순국기념관 가서 애국시를 낭송을 했고 또
10월달 같은 경우는 네네. 내일이거든요. 네. 내일은 그 문경 단합대를 가요. 1박 2일로. 아. 그래서 문경에서 밤에 낭송회를 아. 할 거고, 그래서 이게 테마마다, 바뀌네요. 네, 테마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네. 또 정기 낭송회 날 네. 상하반기로 네. 특강을 또 들어요. 또 네. 이렇게 원로 시인들 모셔다가 상반기 4월 달에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기 낭송회 때는 100% 출석해서 네. 저는 시센터에서 하면 한번 가볼게요. 네. 너무 시 좋아하거든요. 북카페에서도 네.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러면 차 마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막 네.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네. 잘 안 오시고 네. 그냥 뭔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시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시 낭송인데, 네. 시도 이제 창작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시나요? 시 지어서? 그쵸. 우리 회원 중에서 네. 등단하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시집 내신 분이, 2~3명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시를 직접 쓰기 때문에 낭송하기가 더 좋죠. 그쵸, 그쵸. 어떻게, 뭔가를 시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지면은 이게 더 우러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쵸. 좋네요. 그러면 시를 그 낭송할 때는 시를 자기가 발췌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주시고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초창기에는 네. 각자 시 발췌를 낭송할 해서. 걸 가지고 오거나 그랬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자료집을 묶었어요. 네. 시 낭송하기 좋은 거라든가 어떤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그걸 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낭송도 하시고 그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왜 읽으면서? 그렇죠. 이 시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쵸. 서로. 시인이 이게 뭘 말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부분은 도대체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또 똑같은 걸 읽더라도 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는 사실은 이게 닫힌 어떤 그런 문학이 아니고 열려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떤 내가 생활 습관이나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향유를 했는가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고 담벼락을 올라가는 담쟁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담쟁이는 담이 있어서 기대고 올라가는 정말 도움 주는 담인데 왜 담을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다 시각적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시 해석이라는 거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낭송하기 전에 그런 충분한 그런 자료라든가 해석들을 보면서 또 내가 이해할 부분들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더 내 목소리로 나의 시, 처음 읽었을 때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지만 내 입으로 나왔을 때는 심춘자의 담쟁이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정기 모임 말고 이렇게 시 낭송회도 있고 그러면 어떤 활동을 또 하시나요?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낭송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낭송 문학이 조금 더 저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이렇게 다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낭송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면 다 낭송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막상 다른 데를 가보면 낭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낭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신앙송에 처음 와봤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낭송 문학을
좀 더 널리 보급을 할까 네. 그런 생각으로 8월 달에는 이재진 시장님이랑 만나서 네. 차담회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정말 좀 멋진 수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공직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만남의 날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우리 회원들이 가서 오프닝 신앙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다른 분들이 듣더니 막 정말 너무 정말 좋다고 인사 많이 받았어요.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신앙송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때 뭐 이렇게 분기별로 배우고 나서 또 발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는 휴센터에서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 페스티벌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어떤 낭송을 하는데 그때 아마 아버지에 관한 시였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더니 막 흐느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이 아니면 듣는 분이 관객이. 네네. 근데 처음에는 당황하죠. 저분이 도대체 왜 그럴까?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나중에는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울어서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이 다시 왔더라고요. 나 때문에 좀,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좀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자기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림을 사무쳐서 그런 것도 생각 못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도 그냥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죠. 그쵸.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저는 그때는 처음 경험했던 거였는데, 낭송회를 하고 어떤 뭐 초대가 돼서 초대 낭송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종종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 한 편을 낭송해 주는 걸로 해서 다른 분들이 느끼는 거는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럼요.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했다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제가 여기 시센터 페스티벌 할 때 한번 들었거든요. 감명 깊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신금을 울린다 그럴까? 그러니까 기쁜 거는 이렇게 또 들으면 너무 더 기쁘고 슬픈 거는 또 더 슬픔을 이렇게 해주는 게 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는 정말 어려워서 저도 시를 쓰긴 하지만 정말 쓰는 건 어려운데 시 낭송하는 건 정말 멋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고 문화 생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냥 갈 순 없죠. 신앙송 한번 드릴게요. 우리 요즘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시 한 곡 낭송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준비하는데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화인데 좀 어떤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러잖아요. 조금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에서 김재진 시인의 국화 배설을 준비해왔습니다. 들어볼게요. 국화 앞에서 김재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기 밑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하거나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에 낀 픽에 털어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눈부신 젊음치나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꽃. 극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숨어있는 꽃이다. 느끼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꺾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가을날 국화 앞에 서보면 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를.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인지 모른다. 네. 아니, 목소리가 그냥 말씀하실 때랑 너무 달라요? 네, 좀 다르죠. 너무 멋있어요. 저 지금 감명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국화 앞에서. 네.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는 시네요. 그렇죠. 네. 정말.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신앙송을 하시는구나. 네. 오늘은 제가, 네. 실수하면 안 돼서, 네. 제가 보고 낭독을 했는데, 네. 보통 낭독하고 좀 많이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외워서 하시는 거죠? 네. 보통은 낭송하시는 분들이 낭송은 외워서 하는 걸 낭송이라 그러고, 네. 보고 하는 건 낭독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네. 보통은 많이 혼용해서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낭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요것도 좀 이렇게 네. 좀 구별해서 사용해주면 그 적합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네. 보고 하는 거는 낭독 그리고 네. 낭송은 외워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도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를 하시면서 이게 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에 관심을 갖고 쓰고 또 낭송을 하고 이러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사물을 볼 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쓰는 분들은 다 그러실 텐데 산책을 나갔을 때 들에 핀 풀꽃을 이렇게 보면 그 꽃 예쁘다 이 단순한 그 직관적인 걸 보는 것보다는 얘 진짜 어리고 진짜 여린 꽃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진짜 차가운 봄바람을 뚫고 싹을 올리고 또 줄기를 세워서 꽃이 피고 또 씨앗을 또 맺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꽃이 피고 씨앗을 안 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런 과정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를 쓰고 낭송하면서 주변에 작게는 산책을 하다가 우리 동네 가게 간판이 바뀌었네? 이런 것도 그렇고, 동네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자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사실 잘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좀 자세하게 보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시 분석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서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보충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서로 보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요.
그리고 시 낭송 공연 기획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또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러면 항상 순조롭거나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럴 때는 그렇죠. 어떤 때는 네. 좀 힘들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취미생활인데 이렇게 정말이지, 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산을 넘듯이 다 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회원들의 도움도 있고 어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서 그게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내서 정말 이제 낭송 그 현장에서 어떤 관객들이 와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고 듣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저 화면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럴 때는, 야, 정말 잘했다. 우리 아니면 저분이 어디 가서 신앙송을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정말 이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시는 정말 이제, 어느 걸 하나를 좋다, 가장 좋다, 이렇게 꼽을 수가 없는 게, 네. 정말 이제 사람 마음, 감정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 시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다른 시가 또 좋고, 이래서 딱 단정해서 이 시는 내 인생 시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좀 네네. 가을이고, 네. 또 낙엽도 지려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가을이면 생각나는 정말 이제 시? 대명사. 네. 네. 뭐죠?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 요즘 네. 그 시 많이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커져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 많은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절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이렇게 듣는 동안 겸손해지네요.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고 겸손해지네요. 아, 네. 정말 이 가을에 이렇게 시를 들으니까 저의 마음도. 저 가을에는 시가 참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그쵸. 네. 이게 네. 낙엽이 떨어질 때 이게 시를 탁 듣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아, 목소리 너무 멋있으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들어도. 정말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렇게 네. 시 낭독회를 들어가면 네. 가르쳐 주시나요? 시 낭독하시는 네. 거? 하는 법? 그러니까 이 발성을 네네, 일단은 발성. 발성이 네. 한 반 이상은 그냥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발성 연습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다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낭송이나 낭독은 누군가를 좀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해야지만 네, 다른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스터디 시간인데 매번 준비를 하는 거죠. 발성 연습도 하시는 발성 거예요? 연습도 하죠. 그럼 네. 이게 복식 호흡으로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다르시구나. 배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그쵸.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네. 풍성한 소리가 나오시는구나. 네. 그냥 말씀하시는 네. 것보다. 그럼 이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 시를 하시면서 나에게 시란,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애증관계죠. 애증관계.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시 낭송할 때는 네네. 시가 어떤 시인이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을 했을까. 네.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제 마음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낭송하기 참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직접 내가 시를 쓰려고 하면 네. 정말이지 시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정말이지 적어놓고 보면 이게 아니어서 다시 다른 걸로 진짜 나사 갈듯이 이거 껴봤다 저거 껴봤다 정말 시 쓸 때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연하죠. 창작의 고통. 그러니까 쉽지 않죠. 완성된 시라고 딱 해도 보면 다 해놓고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오늘 고친 거 또 내일 아침 또 고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고치고 그럴 때 너무 힘들고 밉죠. 그래서 애증관계군요. 네, 애증관계. 이해가 가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창작을 안 하시면 괜찮은 거죠. 애만 있는 거죠. 읽기만 하신다면, 낭독만 하신다면. 내 문장을 갖고 싶은 거죠. 나만의 문장. 그런. 이해가 가네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말 네. 멋들어진 그 시어도 네.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잘 표현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도 정말 길이 남는 그런 어떤 내 문장을 갖고 싶죠. 바람이 분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누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매일 공부하는 것들이, 나도 그런 하나의 문장, 내 문장을 한번 갖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쓰는 건 또 병인 것 같아요. 잘 쓰지도 못하면서, 포기하지도 못하는. 네. 아니, 잘 비실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못 쓰는 거지, 하다 보면 늘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게 쉬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쓰기는 써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제 어제 쓴 것보다는 오늘 쓴 거, 네. 지금 쓴 것보다는 나중 쓴 것들이 계속 좋은 작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항상 그렇지 못하니까, 낙담하고 또 쓰고, 반복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이렇게 한 100개를 쓰면,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100개를 쓰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탁, 진짜 가슴에 남는 게 있으면 성공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100개 중에 한 권, 시집 한 권을 보면, 네. 요즘은 시집이 많이 짧아져서, 뭐, 50편이어도 한 권 이렇게 묵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 보통 한 60, 80 이렇게 묶어서 한 권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시들을 쓰려면 정말이지 어떤 피와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도 거기서, 한 편도 나는, 내 맘에 와 닿지 않았어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런 그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이 후한 사람은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이지, 다 읽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오랫동안 읽혀지는 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인은 자기만의 문장, 그걸 갖는 걸 가장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솔직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자기 마음엔 안 들지만 남들이 읽으면, 괜찮다, 이런 식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네네. 제가 시집을 내고 나서 어떤, 모르는 분인데, 천안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 거의 그냥 열흘 동안 당신이 유필로 공책에다가 시 한 편 한 편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댓글로 이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당신 마음에 들었다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읽었다고 얘기해주고, 사실 독자들이 이렇게 시인을 한데, 얘기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집을 내서 또 그런 경험을 또 새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럼 사회자님은 네. 시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한테 시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귀인 같은 존재.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요즘에는 시가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수원시에는 정류소에도 적혀 있는 데가 있고 공원에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고 가다가 제가 좀 시를 좋아해서 이렇게 읽고 가요, 저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감명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다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게 기인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기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자님께서 더 시인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정말 계속 좋은 시도 또 지어주시고 낭독해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이거 듣고 지금 가입하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우리 시울림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요.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또 나눠주고, 그런 선한 마음만 있으시면 그냥 누구라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요. 그럼 휴센터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종종 연락이 와서 같이 하시는 분 와서 나랑 좀 맞을 것 같아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같이 하는 분도 벌써 몇 년째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시센터 동아리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시센터 동아리, 어디 동아리? 네. 수원 시울림 낭송회. 이렇게 많이 회장님 오세요.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홍보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래 보면 사실 우리 현대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화는 가속화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외롭다는 사람들이 정말이지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공감해요, 정말. 네. 근데 혼자서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를 혼자 읽는 것도 참 좋은데 낭송이나 낭독이나 이런 책 모임에 가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형제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왕래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만나지 못해서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정말 이웃 사촌이고 형제 자매이고 그런 역할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로움을 느낀다면 책 읽는 모임이나 아니면 시낭송 하는 단체나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같이 함께 하면 외롭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지금 점점 더 옆구리도 혼자 계신 분들은 옆구리도 시리고 그럴 텐데 이번 가을은 좀 잘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 네. 외로우시고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제가 특집으로 이걸 하시는데 그래서 시 낭송도 들어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시도 읽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동아리도 들어가셔서 외롭지 않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시즌에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오시는 게스트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은 행복하세요? 1부터 10 중 몇 점 정도 되실까요? 저는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가정마다 사실은 보면 거의 비슷한 그 작은 베이스에 깔려진 걱정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제의를 한다면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좋거든요. 막 오늘 같은 날은 정말이지 하늘 높이 파란 하늘도 정말이지 맞아요. 날씨 너무 주고. 좋아. 날씨 너무 좋아. 그 곡반초등학교 그 돌담에 올라가는 담쟁이가 지금 한참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빨갛게 조금 있으면 빨갛게 물들 텐데 그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바람 만나는 것도 정말지 너무 뭐랄까 제가 철이 없나? 아니요. 감수성이 풍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를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시가 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걷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안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요즘 날씨가 주는 행복감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요즘에? 전 요즘 사실 9월달, 10월달은 정말이지 개인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서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기획을 하고 뭐 진행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분이 와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이렇게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또 10월 달은 또 뭐랄까, 우리 단체에서 수원시립 낭송회에서 가을 여행 낭송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경을 가서 1박 2일 유적지도 한번 돌아보고, 달밤에 진짜 낭송회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장 내일이라, 너무 기대가. 근데 행복하시겠다. 그 생각만 해도. 정말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섭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잘 됐고, 11월 달에는 또 도서관에서 또 시민들과 같이 낭송회 하는 거, 그것도 잘 이렇게 진행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 일마다 제가 없어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들이 그래도 열심히 또 했던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제 파란 하늘만큼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너무 진짜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정말 물어봤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하고. 예. 이게 있을 때,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동아리 지금 저희 회장님들 많이 모셨는데 자기의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평균 9.5는 다 넘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만족감도 있고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공원에서 제가 또 이제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언제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요즘에 자주 싸운대요. 그래서 안 싸우면, 오늘은 안 싸웠구나 하면서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대답이 너무 달라서 그게 지금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싸우지 않고 불화가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이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분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이제 통계상 제가 느낀 겁니다. 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하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기획하고 공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못했을 텐데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또 진행되는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이라는 큰 덩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행복은 나만 행복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주위 분들이 모두 행복해야지 진정 저한테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다 하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귀하신 선생님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시 한 편 더 낭독해 주세요. 네.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3번 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저문 육진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며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올 가을 시 한 편 읽어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행복한 가을 되세요. 저는 사회자님이 너무너무 네. 예쁘게 시인보다 훨씬 더 시인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시를 들을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올 가을 또 잘 지내세요. 힘내시고요. 힘드신 분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